수능 영어와 내신 영어의 성공의 법칙, 알파고 영어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신 1등급을 맡기 위해서 수능 영어 공부법, 1등급 공부법은요, 항상 여러분들이 글을 읽은 다음에 뭐를 찾아야 돼요? 메인 아이디어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 메인 아이디어를 찾으시게 되면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내신 변형 문제가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주제, 유지, 제목을 찾는 문제로 변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단 요약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요지 코드만 찾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요지 코드를 찾으면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가장 어렵게 출제할 수 있는 이 빈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글의 전개 방식을 이해하는 것인데요. 글의 전개 방식은 바로 논리 코드를 의미하는데, 이 논리 코드라는 것은 바로 글의 순서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해줄 수 있는 코드가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매우 좋아하는 순서 삽입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 어법을 파악을 하라는 얘기예요. 중요 어법을 파악을 하게 되면 어법 문제와 서술형 문제를 잘 해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글의 흐름이 암기가 될 정도로 반복을 하셔야지만이 내신 1등급을 획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말하는 요지 코드란 무엇이냐? 필자의 생각, 주장, 판단이 내포된 표현이나 문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논리 코드란 바로 글의 전개 방식을 의미하는 말인데, 글의 전개 방식에는 대등과 대조가 있죠. 그리고 논리 코드란 연결어와 지시어,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이 있는데, 글의 순서를 결정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논리 코드를 파악을 하게 되면, 논리 코드란 바로 요지 코드를 찾는 하나의 뭐가 된다? 키워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은 주제 문제입니다. 주제 문제. 5-3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요지 코드와 논리 코드를 분석을 하면, 보세요. 첫 번째, sadly enough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이런 표현이 나오면 필자의 생각이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하나의 메인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sadly enough라는 표현이 뭡니까? 다음과 같은 것들은 내가 생각하기에 매우 유감스럽다는 얘기예요. 유감스럽다는 얘기는 뭐예요? 필자의 판단, 합리적인 판단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는 distorted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distorted라는 표현이 뭡니까? 왜곡됐다는 얘기예요. 왜곡된 것을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distorted이라는 표현은 그냥 wrong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뭔가가 잘못됐다, 뭔가가 잘됐다라는 것은 뭐예요? 필자의 판단이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첫 번째 문장이 바로 요지 코드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제나 유지나 주장 문제, 제목 문제를 푸실 때요, 대부분이 보통 10초에서 20초면 문제를 해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첫 번째 문장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장이 메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변이 없는 한, 이변이라는 게 뭐냐면, 중간에 반전이 일어나는 경우예요. 반전이 일어날 경우에만 야가 메인 아이디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하면 되느냐? 마지막 문장을 읽으시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문장을. 마지막 문장을 딱 봤더니 보세요. 간단하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유감스럽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행복에 대한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한 행복에 대한 잘못된 교훈은 언제 생긴 겁니까? 어렸을 때 생긴 거라고 그랬죠. 그 이유를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읽어가지고 글의 일관성이 있으면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바로 선지를 가서 답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은 10초에서 한 20초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 같은 경우에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는 게 있죠. 이게 scarc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carce라는 것은 뭐예요? 매우 드물다라는 얘기예요. rare이라는 단어랑 동의어가 되는 단어인데요. 여기 보면은 short라는 단어로 패러프레이징 되고 있죠. 또 마지막에 또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scarce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형광펜으로 체킹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주 쉬운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차분차분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sadly enough, 매우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일부는
우리들은 네스토리 레슨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에 대한? 행복에 대한. 그런데 그러한 행복은 어렸을 때 생겨난 것이죠. 그럼 여기서 글의 소재라는 게 뭡니까? 행복의 교훈이죠. 행복의 교훈인데 그게 뭐가? distorted. 왜곡되어 있다. 잘못된 행복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을 읽어서 야가 우리가 메인 아이디어라고 만약에 의심을 한다면 마지막 문장을 읽으시라고 그랬죠? 마지막 문장을 읽어서 글의 일관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우리가 belief system, 대절리아라는 신념 시스템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우리가 왜곡된 교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belief 시스템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줍니까? 행복이라는 것보다 매우 스케어스하다. 행복이라는 것은 매우 드문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belief 시스템, 그런 신념 체계에서 우리가 자라났기 때문에 행복에 대한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글의 일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관성이 있죠. 그러나 더 이상 글 읽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1, 2, 3, 4, 5분 선지로 가서 답을 바로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그 선지를 다 공개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문제에 대한 저작권은 EBS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선지를 쌤이 제공을 안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책이 있으니까요.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읽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요. 우리의 경험은 develop, 생겨났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경험은 생겨났는데 언제 생겨난 것이냐? 우리가 자라날 때 어디에서? different system, 다른 시스템 내에서 성장을 할 때 우리의 경험이 생겨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different system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냐? 이 서치 엔진은 예를 들어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돼요. 우리의 original family 그러면 친가족이 되겠죠. 네, religious community 그러면 뭐예요? 종교사회. 우리의 종교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예요. 불교냐, 유교냐, 또는 기독교냐. 이거에 따라서 경험이 달라진다는 얘기지. 그리고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 이웃. 이런 것들은 우리가 different system이라는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준 겁니다.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 대부분의 우리는 대절리아라고 믿는다는 얘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인 뭐라고 하는 겁니까? 통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믿는다. 뭐라고 믿습니까? Only a few. 극소수의 이런 얘기예요. 우리들 중에 극소수만이 진정한 행복을 믿는다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극소수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일반적인 뭐가 된다? 통념이 된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는답니다. 뭐를 믿는 것이냐면 진정한 행복을 어테인이라는 게 뭐예요? 얻다, 달성하다, 획득하다가 되겠죠. 진정한 행복을 얻는 것은 마치 뭐랑 똑같다. 어디에 비유를 했습니까? 복권에 당첨되는 것. 윈더 라타리그란 복권에 당첨되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을 획득하는 것은 복권에 당첨되는 거랑 똑같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만큼 뭐하다? 스케어스하다는 얘기예요. 매우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중에 일부분만이 운이 있어야지만이 뭐를 할 수 있다? 복권에 당첨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인어투 부정사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인어투 부정사. 인어투 부정사가 나오면 앞에 나온 것이 원인이고 뒤에 나온 것이 결과가 되는 원인 결과 구조가 되는 겁니다. 뭐뭐 해야만이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해야만 하니 뭐뭐 할 수 있다라고 번역을 하시면 돼요. 단지 우리 극소수만이 운이 있어야지만이 뭐야? 복권에 당첨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뭐가 된다? 통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4번입니다. 네 번째 문장을 보시면 또는 아마도 some of us 우리들 중에 일부분은 believe in 뭐뭐의 가치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의 가치를 믿는 것이냐면 righteousness라는 단어는 의로운 행위,
이 right이라는 게 올바르다는 얘기죠. 이게 정의, 정직, 공정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되는데 우리들 중에 일부는 이런 righteousness라는 것에 영향을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 아닙니까? 잘? 그러니까 바로 뒤에 뭐가 돼 있어요? 설명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아라제라는 단어는 뭐냐면 신학 또는 신학 이론, 종교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뭐다? 대절리아라는 종교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그랬죠. 그것의 소중함을 믿는다. 그것의 가치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종교적인 믿음에 의하면 그게 무슨 얘기냐? 만약 여러분들이 아주 매우 열심히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를? 당신이 work for이라는 표현, 뭔가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신이 얻고 싶은 것을 receive,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누가요? 우리들 중에 일부분만이 anyone 모든 이론의 모든 것은 이런 얘기예요. 모든 이러한 이론입니다. 뭐에 대한 이론이에요? 행복에 대한 모든 이러한 이론은 born of라는 건 생겨난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생겨난 것이다. 뭐에서 생겨난 것이냐? 대절리아라는 철학에서 생겨난 것이다라는 얘기죠. 이게 대절리아가 뭡니까? 행복은 뭐다? 스케어스하다. 행복은 스케어스하다라는 그런 행복은 매우 뭐하다? 드물다라는 얘기예요. 드물다라는 그런 철학에서 생겨난 것이다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be born of라는 표현은요, 생겨나다라는 표현은 그냥 develop이라는 단어를 써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생겨난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세계를 looking around를 한다는 얘기야. 둘러보면,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지금 당장 한번 둘러본다면 나는 대절리아라는 사실에 동의를 할 텐데 이런 얘기예요. 동의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죠. 어떤 사실에 동의를 하는 겁니까? 진정한 행복이란 뭐다? mean short supply 그러면 부족하다라는 얘기예요.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얘기죠. 진정한 행복은 매우 뭐하다? 스케어스하다라는 얘기예요. 스케어스하다. 하지만 마지막 문장이 나와 있죠. 마지막이 뭡니까? 반박을 통해서 글쓴이의 주장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는 이유는 기스는 앞문장을 받은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런 신념 시스템에서 자라났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신념 시스템이냐면 우리에게 행복은 뭐하다? 스케어스하다라는 얘기예요. 뭐처럼? 한스티스가 뭐냐면 앙탉의 이빨이죠. 여러분들 닭의 이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매우 스케어스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케어스 그러면 부족함, 드물다라는 얘기고 as 한스티스 그러면 엄청나게 드물다라는 얘기예요. 스케어스를 뭐한 것이다? 강조한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문장과 일관성이 있죠. 마지막 문장이 뭐가 된다? 바로 메인 아이디어가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있죠. 마지막 문장에 뭐가 있으면 지시어가 있다면 앞문장을 받는 표현 아닙니까? 앞문장과 관련해서 뭐요? 글쓴이의 주장에 강력하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지시어가 있으면 앞문장과 관련해서 뭐야? 결론이 결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하나의 우리가 뭐야? 리딩 스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문단을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글의 소재는 뭐다? 사람들의 진정한 행복을 얻는 것이 쉽게 하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글의 소재는 뭐요? 행복에 대한 distorted lesson이라고 그랬죠? 왜곡된, 잘못된 교훈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린 시절에 습득한 행복에 대한 왜곡된 교훈이라고 그랬죠? 통념, 극소수의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다. 복권에 당첨되는 것 같이 확률이 적다. 또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라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결론은 뭐다? 결론은 행복은
매우 희귀하다로 가리키는 신념체계를 우리가 수용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중요 어법 점검이 되겠습니다. 중요 어법 점검이 1번을 봤더니요. what을 쓸 것이냐 that을 쓸 것이냐는 문제가 나와 있죠. what을 쓸래 that을 쓸래 하는 문제가 되는데 보세요. 행복이라는 명사 다음에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명사를 꾸며주는 것은 형용사밖에 없죠. 이 문제는 바로 형용사절을 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what절은 명사절이기 때문에 what을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를 쓰면 된다? 관계대명사 that을 써야 되는데 뒤를 봤더니 뭐가 나왔어요? 주어가 없는 무슨 문장이 나왔더라?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 관계대명사 what 뒤에도 역시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관계대명사 that 뒤에도 뭐가 나온다?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품사를 묻는 문제예요. 바로 happiness라는 동사는 이미 여기 have라는 동사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는 동사가 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뒤에 동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앞에 이제 접속사가 나와야 되는데요. 명사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품사가 뭐다? 형용사라는 얘기예요. 형용사. 그래서 관계대명사 that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법 문제 2번을 보시면 여기도 what을 쓸 것이냐 또는 that을 쓸 것이냐는 문제가 나와 있죠. 이게 보세요. believe라는 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얘는 목적어 자리죠. 목적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품사는 영어에서 오로지 뭐밖에 없다? 명사밖에 없다. 명사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believe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명사절이니까 명사절 what 뒤에는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 명사절 that 뒤에는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어법 문제 3번입니다. enough라는 단어가 부사로 쓰였을 때의 위치예요. 이거는 얘는데 매우 중요한 어법인데요. 우리가 부사는 형용사나 뭐를 수식해 줄 수 있어요. 다른 부사를 수식해 줄 수가 있죠. enough라는 단어가 부사로 쓰면은요. 반드시 뒤에서 수식을 해줘야 돼요. 반드시 뒤에서 수식하는 것을 우리는 후위 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뒤에서 수식을 해야지 앞에서 수식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enough이 뭐로 쓰였을 때? 부사로 쓰였을 때. 여기서는 lucky라는 형용사를 수식했으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부사가 되겠죠. 그래서 뒤에서 수식을 해줘야 된다. 후위 수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어법 이제 네 번째 문제입니다. 여기도 역시 what을 쓸래, that을 쓸래 하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receive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나왔으니까 품사가 뭐가 돼요? 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명사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명사절 what 뒤에는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 명사절 that 뒤에는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죠? 여기는 who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지금 없죠? 문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뭐를 써야 된다? what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다섯 번째는 뭐냐면 philosophy라는 명사 뒤에 과연 어떤 품사가 나와야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보세요. 위치는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 뒤에는 무슨 문장이 나온다?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데 뒷문장을 봤더니 행복은 뭐하다? 스케어스하다.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죠? 행복은 뭐하다? 스케어스하다. 그럼 여기서는 관계대명사를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philosophy라는 명사가 나왔네요. 명사 다음에 대절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뒤에는 무슨 문장이 나왔습니까?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이때 넷을선이 뭐라고 그랬죠? 동격 명사절이라고 그랬죠. 동격 뭐다? 동격 명사절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돼서 이 넷이 되겠죠. 행복이 스케어스하다라는 철학입니다. 명사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어법 문제를 보시면 look은 동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looking은 뭐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동사 뒤에 ing를 붙이면 원어민들은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문장의 구조를 파악을 해보면 여기 주어 동사가 나오고 있죠? 그럼 문장 앞에 나올 수 있는 품사는 오로지 뭐밖에 없다? 부사밖에 없는 겁니다. 주어 동사 주절이 나오고 있죠? 그럼 앞에 나온 것은 뭐다? 부사밖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looking이라는 것이 뭐다? 부사로 활용이 됐죠.
부사로 쓰인 ing를 우리는 문법용어로 뭐라고 한다?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 어법 문제 7번입니다. 7번. 이게 밀립 시스템이라는 명사 뒤에 뭐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 딱 봤더니 뭐가 나왔어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죠?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죠? 명사 뒤에 나오는 품사가 뭐다? 형용사다. 야는 형용사절 문제가 되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왓절은 무슨 절을 이끈다? 명사절을 이끄는 겁니다. 얘는 답이 될 수가 없죠. 이때는 관계대명사 that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는 명사절 문제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teach라는 동사가 누구누구의 뭐뭐를 가리키다라는 사용식 동사예요. 사용식 동사를 우리는 다른 용어로 뭐요? 수요동사라고 그러죠. 수요라는 게 뭡니까? 주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람 목적을 우리는 문법용어로 간접 목적어라고 그러죠. 그럼 뒤에는 무슨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직접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직접 목적어 자리에 나왔으니까 품사는 뭐가 된다? 명사가 된다. 명사절 문제가 되겠죠? 명사절 what 뒤에는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 명사절 that 뒤에는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뒷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이거를 파악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 뭐하다? 스케어스하다.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접속사 that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한 문장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내신 1등급 맞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1등급.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는 구독 버튼 꾹, 좋아요 버튼 꾹. 물론 강의가 좋으시면, 마음에 드시면, 그리고 지인들과 공유하는 센스를 발휘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